유전자 편집 기술이 무엇이길래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을까요? 그럼 노벨 화학 수상자가 창립 멤버로 있는 크리스퍼 테라퓨렉스는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크리스퍼 테라퓨렉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크리스퍼 테라퓨렉스는 유전자 편집을 이용하여 다양한 질병들을 치료하려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0년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엠마뉴엘 샤펜티어가 창립 멤버로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아직 치료법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 크리스퍼가 직접 제품 및 서비스를 팔아 발생시키고 있는 매출은 없습니다. 먼저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유전자는 생물체 고유의 특징을 나타나게 하는 일종의 암호 또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들은 딱 보면 인간이라고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대체로 비슷하게 생겼죠. 대부분의 인간들은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손가락, 발가락이 10개씩 있죠. 하지만 동일한 종이어도 모든 생물체들은 아주 약간씩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 피부색, 유전병 등과 같은 부분들이죠. DNA가 어떻게 실제로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는지 일루미나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뤘으니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여 시청 부탁드릴게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DNA가 우리의 몸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그래도 간단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인간 또는 생물체들은 심장, 피부, 뼈 등의 기관들이 모여서 기능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관들은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이죠. 또 세포들은 DNA에 적힌 유전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DNA를 조작할 수 있다면 세포와 같은 중간 단계부터 우리의 피부색, 키와 같은 외형적인 부분까지도 이론적으로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윤리적인 문제로 아직까지는 배아 단계에서 수정을 해야 하는 외형적인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있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름이자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원하는 DNA의 부분을 제거, 삽입,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1세대 유전자 가위인 zinc finger nuclease와 2세대 유전자 가위인 탈렌을 거쳐 크리스퍼는 3세대 유전자 가위라고 불립니다. 크리스퍼는 이 유전자 가위를 활용하여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는 질병들을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특정 기능을 하게끔 유전자를 편집하여 질병을 고치려 하고 있죠. 유전자 편집을 수행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합니다. 엑스비보는 세포를 몸 밖에서 편집하여 편집된 세포를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이라 합니다. 인비보는 신체 내부에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약물을 주입하여 체내에서 유전자를 편집하는 방식이라고 하죠.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약물들은 대부분 엑스비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기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정식 명칭은 크리스퍼 cas9이며 원래는 박테리아가 바이러스를 방어할 때 사용하는 방어체계라고 합니다. 크리스퍼 cas9의 구조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죠. 먼저 가이드 RNA는 원하는 유전자에게 붙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cas9은 붙어있는 유전자를 자르는 단백질이죠. 즉 이 기술을 크리스퍼라고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 유전자를 자르는 역할은 cas9이라는 단백질이 하게 됩니다. 크리스퍼 cas9이 DNA를 자르면 우리 세포들은 알아서 복구를 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DNA 서열이 망가져서 해당 부분의 유전자가 비활성화된다고 하죠. 두 개의 가이드 RNA를 사용하면 훨씬 광범위한 DNA 영역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잘린 영역에 새로운 DNA 염기 서열을 붙여넣을 수도 있죠. 이러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이상 헤모글로빈증을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타 탈러시미아와 시클셀 디지스를 치료하려 하고 있으며 둘 다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변종이 있을 경우 발생하죠. 현재로선 헤모글로빈에 문제가 있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주기적인 수요를 통하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유전자 편집 후 편집된 세포를 체내에 다시 넣어주고 있죠. 이 과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태아 헤모글로빈과 앞에서 언급한 질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위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거의 없어지거나 경미해진다고 합니다. 다만 태아 헤모글로빈은 성인이 되면 거의 생성이 되지 않죠. 그래서 크리스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태아 헤모글로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줄기세포를 편집한다고 합니다. 물론 변종 헤모글로빈을 직접적으로 수정을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자료에 의하면 태아 헤모글로빈을 만들도록 조작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합니다. 더불어 위 언급한 두 가지 질병은 각각의 다른 변이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태아 헤모글로빈을 더 많이 생산하게 만드는 방식이 한 개의 치료 방법으로 여러 개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면역 항암제 역시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면역세포의 유전자를 편집하여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면역세포 중 하나인 T셀을 조작하여 암세포로 인식하게 하고 공격하게
활성화까지 하게 한다 합니다. 그리고 이 T셀은 건강한 사람의 것을 기증받아 조작하고 약으로 만든다 하죠. 여기 T셀을 조작하는 과정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 요구된다 합니다. 그리고 현재 준비 중인 약물들은 세 가지가 있죠. 먼저 CTX110은 특정 림프종들과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CTX120은 다발 골수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개발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CTX130은 신장암과 같은 고형 종양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체 재생 관련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망가진 조직을 교체 및 고치는 작업이죠. 일반적으로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새로운 조직을 배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퍼는 타인의 줄기세포에 유전자 편집을 하여 거부 반응 없이 이식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언급된 연구들은 엑스비보, 체외에서 유전자 편집을 하는 기술이었다면 인비보, 체내에서 유전자 편집을 하는 기술 역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병 1형은 간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공복 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병으로 취급이 되고 있죠. 크리스퍼는 간에 유전자 편집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주입하여 간세포를 정상으로 바꿀 수 있다 합니다. 이 질병의 경우 아주 소량의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와도 당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가 된다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바이오 기술 및 제약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베이어, vertex, 비아사이트 등과 협업을 하고 있죠.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약물들의 현황도 살펴볼게요. CTX001, CTX110, CTX120은 임상실험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영상에서 언급된 약물들은 전부 연구개발 단계에 있죠. 아직까지 판매 단계에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재무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은 289밀리언 달러, 3천억 원 정도로 다른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받은 돈입니다. 자사 제품이 아직 없기에 직접적인 매출은 없는 편이죠. 아무래도 연구개발이 주된 기업이기에 연구개발 비용 추이를 살펴보니 매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놀랍게도 제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유지가 될 것 같진 않죠. 실제로 분기 매출은 2019년도 하반기에 잠깐 크게 발생하고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꾸준하게 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17년도 크리스퍼-cas9 기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기에 상당히 반가운 기업이었습니다. 어쨌든 미래의 인류는 더 많은 질병들을 극복할 것이고 중심에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다만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를 기업으로 볼 때에는 현재 제약회사 느낌이 더 강해 보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활용하여 치료법을 개발한 후 치료법을 판매하여 수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근데 제약회사 관점으로만 본다면 현재 신약을 개발만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면역 항암제나 재생 쪽이 실제로 돈이 될 것 같긴 한데 시장의 규모도 잘 모르겠고 미래의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IR 자료와 따로 알아본 자료에서는 크리스퍼 기술도 가이드 RNA 등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성능 및 효능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권위 있는 과학자분이 계시니 기술력 측면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해당 영역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면 슈레딩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하거나 소액만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